다양한 분야 전문가 모시고 인사이트 구하는 시간입니다. 자, 미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불법 도청 논란이 일면서요. 한미 정상회담 이제 일주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국빈 방문 중에 윤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 연설에도 나설 계획인데요. 아울러서 방미에 동행할 경제 사절단도 꾸렸습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 둘러싼 여러 가지 기대와 핵심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원한 헤어스타일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정세를 또 시원하게 꿰뚫어 주실 것 같고요. 예. 자, 한미 정상회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전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경제죠. 경제입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경제로 좀 도배될 수밖에 없다. 물론 네.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뭐 예포도 또 의전도 하고 하겠지만은 사열도 하기도 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역시 경제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사정이 또 어렵고 네. 또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의 돌파구는 미국 방문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경제 관련돼서 당장 성과는 아니겠죠. 하지만 뭔가 정말 빅딜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절박할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정치 사적으로 보더라도 해외 순방을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타결을 해왔다. 네. 저는 4월 24일 출국을 하나요? 26일입니다. 네. 이제 미국 현지에서의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절박한 상황에서는 한 30여 년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그때는 그래도 뭔가 있더라. 네. 최근에 굉장히 또 수세에 몰려있는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데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경제는 경제인데 물론 안보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이 안보와 관련된 것도 결국 경제와도 연관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전기차, 그다음에 이 반도체, 2차 전지, 우리가 좀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저는 결국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속에서 원전과 방산까지 이야기되는 사실상 우리 경제를 다 막 망라한다고 해도 네. 과언은 아닐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또 중국 견제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한편으로 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불법 도감청에 나왔던 내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나토도 그렇고 아시아에서도 신안보 질서 속에서 일본과 한국은 또 미국의 협력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네. 국제사회에서 국제 안보 질서 속에서. 그러니까 기시다 우미오 총리도 G7 국가 중에서는 가장 늦게라도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총망라된 속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우리가 미리 진단도 합니다만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 네. 저는 가장 우리 정시에서도 핫한 이런 종목들을 결과적으로는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방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여러 가지 두루두루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깊은 정상회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70주년 안보 그렇죠. 동맹을 네. 또 기념하는 자리인 만큼 안보 이슈 또 관련해서 북핵, 대중관계, 대일 안보 이슈 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그렇습니다. 결국 안보 관계에서 핵심은 한미일 공조예요. 네. 결국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미국을 다녀온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최근에 이 불법 도감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란들을 좀 국빈 방문, 한미 정상회담에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 조율을 한 셈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은 북한의 미사일 또 핵 실험 앞으로에 이제 있을 핵 실험에 대비한 그런 위협에 대한 대비해서는 한미일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네. 일본까지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 국내 여론 사정 상당히 좋지 않다. 네. 그렇다면 그런 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을 적어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5월에 있을 히로시마에서의 G7 이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 추가적으로 좀 더 상당히 희망적인 내용이 나와야 그래야 우리
한국 내의 여론이 그래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는 거라면 일본까지도 끼워서 같이 하는 것이 맞겠지라는 그 조율이고 그걸 얼마만큼이나 매끄럽게 진행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하느냐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히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서서 말씀 주셨습니다. 경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번 방미가 미국의 반도체 패권 선언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또 대중 관련 예. 반도체 관련 규제들 나온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만큼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어떻게 보면 그 향배를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어떤 지금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얻어내야 되는 상황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자,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미국이 이 반도체 이제 체인입니다. 네. 이것을 이제 미국 주도로 가져가려는 큰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 대한 위협이에요. 네. 그러니까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이제 모바일이나 또 첨단 IT 기술 쪽으로 접근을 해서 미국의 정보 기술을 빼나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중국을 이번 IRA 법에서도 러시아와 이란과 함께 우려국에 포함을 한 겁니다. 자, 미국을 잘 보자고요. 이번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결국 반도체인데, 뭐 기성전 반도체. 네. 근데 이 반도체가 2차 전지와 함께 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제 반도체는 메모리가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패권은 비메모리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인텔과 일본이 합작을 한다. 그러니까 미일 간의 반도체 협력도 상당히 강화돼요. 또 애리조나에 지금 TSMC 공장이 대규모로 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만을 수호하는 미국의 목적이 이제는 안보상의 이유보다도 경제적인 이유인 겁니다. TSMC를 살려야 된다. 이유가 크다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일본의 큐슈에다가 또 TSMC가 대규모 일본 자원의 지원을 받아서 공장을 짓죠. 네. 이야기는 뭐냐? 이제는 반도체의 흐름 자체가 비메모리 쪽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 이번 이 정상회담을 분기점으로 해서 우리도 삼전이 됐던 SK 하이닉스 지금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고민이에요. 왜? 빨리 지금 비메모리 쪽으로 전환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여전히 메모리와 낸드 플래시 쪽에 상당히 의존돼 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냐? 지금 용인 클러스터는 시간이 걸린단 네.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획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메모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얼마만큼 우리가 빨리 서두르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래도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비메모리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파운더리나 팹리스 쪽에 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좀 더 눈독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지금 필라델피아 지수도 안 좋은 상황에서 6개월 이제 1년 뒤에는 서서히 좀 반도체 경기가 또 돌아온다. 뭐 슈퍼 사이클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그쪽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어야 될 것이다.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의 파운드리나 또는 팹리스 쪽에 좀 여전히 기술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 뭐 이제 우리가 뭐 반도체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야기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기업들 좀 더 눈여겨 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9월에 나왔던 반도체 지원법 유예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한 올 9월까지 조금 시간이 있는 것인데요. 지금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얻어낼 수 있는 혹은 지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바로 이게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서 지원을 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중국에 나가 있는 것에 대한 이 부분에 얼마만큼 미국으로부터 양해를 받을 수 있을까, 네. 배려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독소 조항이라고 그러죠.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 2025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된 그런 광물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데 지금 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까지 어림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2027년까지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뭐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라면 지금 방금 전에 우리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양극재 같은 경우에 또 음극재는 지금 혜택이 포함이 됐어요. 네. 이건 우리에게 좀 그나마 좀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지금 양극재 그러면은 그래서 계속해서 에코 형제들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 그런 이유예요. 여전히 탄력성이 있다. 상승 탄력성이 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에. 그러니까 프로는 에코고 에코는 프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 볼 것이 음극재냐? 그렇진 또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음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과도기에 있는 것이 앞으로 이제 실리콘 재료로 가느냐 마느냐 이 시점에 놓여 있고 양극재하고는 또 다른 좀 경쟁력이 한 차원 또 다른 조금은 낮은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음극재 쪽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네. 따라서 우리 화면에 보여드렸습니다만 포스코 케미칼이나 또 대주전자나 재료나 이녹스나 MK전자나 또 한솔케미칼이나 원주, 네. 한솔케미칼 원주는 또 지금 좀 약간 특수한 관계에 갈 가능성도 있죠. 그런 부분도 좀 보실 부분이 있고 동진세미캠이나 SKC가 상당히 가격 변화가 없는데 그것도 모르죠.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LNF까지 이렇게 보시는 게 필요한데 결과적으로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좀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네. 게 지금 2차 전지는 결국 제일 핵심은 그겁니다. 이 결국 부품과 광물이잖아요. 양축이잖아요. 3,750불, 3,750불 지원받는 건데 그 광물 중에서 지금 핵심 광물을 어느 나라로부터 그럼 대체도 되는지 이거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가서 이번에 한국 국민들이 지금 불법 도감청 때문에 여론이 안 좋다. 그러니까 네. 핵심 광물로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에 수입되는 이 광물에 대해서도 핵심 협력 국가로 혜택을 달라. 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을 관철만 시켜도 저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볼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특히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포스코 홀딩스나 또 포스코 퓨처엠이나 저는 LG화학 쪽도 조금 더 우리가 상승 탄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국내 경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지금 이번에 불법 이제 도청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김태효 차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국민들이 봤을 때 요런 부분들을 좀 담겨야지 그렇죠.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선순위 소장님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우선 저는 100은 아니지만 네. 적어도 한 70, 80 정도는 당길 거다. 이것만 해도 큰 성과예요. 왜?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냉소적인 인식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상당히 기대하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대한 유예 기간을 우리가 얼마나 얻어낼 거냐 이게 핵심일 것이고요.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뭐 어차피 지원을 받을 테니까 텍사스 테일러에 짓고 있는 공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는 2차 전지는 핵심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핵심 광물 협력 국가로 왜냐하면 2025년부터 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광물로 이쪽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들 경우에 혜택을 안 준다. 네. 그럼 우리는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이 아르헨티나를 물밑 접촉으로라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9월 정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서 관철만 시키더라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큰일을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 더는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는 방산 쪽도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 이 K2 전차나 K9 자준포가 지금 유럽에까지 뭐 폴란드는 난리예요. 그런데 안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는 딴지를 걸어요. 네. 왜? 아니, 한국이 너무 잘 나가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무기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는데 그걸 좀 협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미국만 그럴 거 있냐? 우리도 이제는 좀 이거 수출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중요한 게 또 하나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우리가 지금 원전을 중동이나 유럽에 진출하는 거 이집트도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진출할 때도 우리가 일부 로열티를 지불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바이든 대통령과 아주 끈끈한 좀 접촉을 통해서 이 부분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었고 저는 이 원전 관련되는 좀 기업들의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겠지만은 네네. BHI나 보성 파워텍이나 또 오르비텍이나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왜 좋으냐면은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중심 지역이라 그러면 경상남도 창원이거든요. 조금 요즘에 훈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원전 산업도 뭐 당장에 뭐 한두 달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날 건 아니지만 저는 6개월, 1년 뒤에 이번 협상을 통해서 좋은 기대 섞인 전망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눈여겨보실 필요한데 그것도 시간 없습니다. 자, 저는 신재생 에너지 저는 계속 강조드립니다. 하나솔루션과 OCI는 계속 주목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소장님께서 원전 관련주와 아울러서 방산과 또 신재생 에너지 산업 잘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명쾌하고 입체적인 이슈 분석해 주신 배종찬 소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